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컷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사진 준비해 오셨나요? 이번 주는 어떤 한 사람을 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생각한 그 사람 사진들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얼른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네. 신발이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예.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인데 어떤 사람 건지 다들 아실 네. 겁니다. 최순실 씨가 월요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한 도중에 벗겨진 신발 한 짝이죠. 네, 이날 이 신발 브랜드가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기도 했고요. 네. 또 이 신발 하나가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취재 인파와 시위대 사이를 뚫고 들어가던 와중에 벗겨졌던 그 신발이죠. 예, 맞습니다. 최순실 씨의 당황스러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신발이 고가의 명품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비리 게이트 피해자로 검찰에 나오면서 저런 걸 신었어야 하나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신발 때문에 유명한 영화 제목이 다시 회자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신발뿐 아니었습니다. 옷과 모자, 목도리 모두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 출석 당시의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정말 많은 취재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취재 기자들이죠. 다 몰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진 기자들도 보이고 영상 기자, 그리고 여기 유리창에 달려있는 카메라 보이시나요? 이거 예. 리모트 컨트롤 카메라예요. 네. 이런 거 달려있고 저 오른쪽 사진 오른쪽에는 시위대들이죠. 그리고 정작 최순실 씨는 이 가운데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네. 취재진에 가려서. 네, 이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었죠. 현장에서도 시위대가 갑자기 출현하는 바람에 포토라인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포토라인에 잠깐 서긴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한가운데 최순실 씨가 서 있는데 옆에 이제 취재 기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밀리는데 자리를 버티려고 지금 몸싸움도 벌이고 있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사실 여기 이렇게 안 밀리고 있는 기자는 취재 기자들 중에 대표 기자예요. 아, 네. 전원이 다 앞으로 가면 혼잡해지니까 네. 대표를 정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몇 명만 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오후 3시에 최 씨가 등장한 바로 저때 시민 20여 명이 최순실 구속 박근혜 하야 구호를 외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최 씨 뒤로 바짝 붙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 씨 뒤로 선 시위대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구호 제창 소리가 거세지면서 포토라인 주변은 취재진, 경호원, 시위대 등이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된 거죠. 네. 사실 이 포토라인에 최 씨를 세워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날 취재진들은 사전에 공동 질문 7개를 준비했습니다. 아, 뭐였나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청와대 출입 여부, 네. 재단 설립 이유, 마지막 연설문 전달받은 시점, 그리고 조력자 신원, 태블릿 PC 소유자 등 이렇게 7개 질문이었는데요. 네. 시위대 구호에 묻혀서 최 씨에게 질문이 전혀 전달되지를 못한 거죠. 네.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네. 취재 경쟁 때문이 아니라 시위대 등장으로 인해서 질문을 못한 셈이 됐네요. 네, 시위대 기습적인 출연을 예상하지 못한 거죠. 결국 아무 질문도 못해서 취재 기자로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해줘야 되는 게 이 기자들의 임무인데 못 전한 게 참 아쉽죠. 네. 이날 취재진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몇 명이나 왔나요? 예, 저도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약 300명 정도가 네. 좁은 공간에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아침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네. 그 추위에도 자리를 확보하느라고 오전 6시부터 이렇게 취재진이 와 있기도 했고요. 네. 물론 규칙을 정했으니까 오전 6시부터 온 거고 사실은 그 전날 가는 열정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0명이 다 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 간사예요. 제 후배인데 차대웅 기자는 안전사고를 우려하면서 2시 20분경부터 기자 여러분들은 포토라인 넘어서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달라고 부탁을 또 했고요. 그러면 최 씨 주변 2m 안으로는 접근하지 말아달라. 물론 아까 말한 그 대표 기자를 빼고 예. 이렇게 여러 차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저런 현장에 가면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막상 이제 한 10분 전이 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다들. 혹시 현장 중계 보시면서
들어오는 그 카메라의 소리들 그렇죠. 들어보셨나요? 엄청난 굉장히 플래시 소리. 예. 플래시 소리와 더불어서 조금만 가리게 되면 좀 험악한 말들이 막 나가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나라 생방송 중에 나가는 가장 험악한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며칠 혹은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취재하거나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짧게는 뭐 몇 초, 그렇죠. 길게는 몇 분인데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어요. 근데 내 카메라하고 취재자 사이에 뭔가 들어오면 정말로 화가 나는 겁니다. 비켜주세요. 막 이런 소리 들었던 것 같아요. 비켜주세요는 굉장히 양반이고 그래요? 뭐 별의 별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생방송 화면들이 나오면 현장감이 있기도 하지만 좀 얼마나 사진 기자들, 영상 기자들, 취재 기자들이 그 순간에 집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 씨가 결국 신발 하나 벗겨져 가면서 2분 만에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최 씨가 발언을 했죠. 네, 그 청사 안에 들어간 최 씨 모습 한번 보시죠. 네. 네, 아까는 모자를 쓰고 또 안경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경도 벗었고 모자도 벗겨졌네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라 있죠. 그리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뒤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 뭐 핸드폰 카메라 같죠? 들이대면서 쫓아오고 있고요. 최 씨는 서울중앙지검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신 없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말씀하시죠. 국민한테 사람 다쳐요. 또 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는요,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정작 네. 그날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죠. 네. 그러다가 조사 도중 당일 밤 12시가 거의 다 돼서 긴급 체포돼서 새벽에 서울 구치소로 들어갔죠. 네. 오늘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진이 참 많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련 사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현장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취재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열심히 중계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 네,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인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외신 기자인가요? 이게 뭐 어느 나라 어느 매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인을 제가 못했죠, 뭐 이 와중에. 근데 이날 외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AP, 프랑스 AFP, 그리고 일본 NHK, TBS, 후지 TV 등 외신 취재진도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네, 이건 좀 현장이 좀 정리된 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네, 이미 뭐 최 씨는 청사 안으로 들어간 후인데도 기자들은 계속 자리를 뜨지 않았죠. 저 기자도 이제 현장 연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뉴스로 외신 뉴스를 타게 된 거네요. 정말 좋지 않은 뉴스죠. 제가 다 이렇게 부끄러운데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참 같이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중국 신문인 것 같은데요. 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황구시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신경보고요. 네. 근데 둘 다 중국의 관영 매체입니다. 지난 월요일자인데요. 일면 맨 앞에 이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우리나라 촛불 시위 사진을 실었습니다. 여기 이 네모 안에 보니까 최순실 씨 귀국 당시의 사진도 실었네요. 네. 중국과 함께 일본 언론의 관심사도 컸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네, 일본의 신문들인데요. 여기도 다 일면 머리 깨살을 장식했네요. 예, 뭐 이 서명공 기자라는 제 후배 사진이 이렇게 일면에 실려서 네. 사진 기자로서는 뭐 굉장히 좋아했던 사진인데, 네. 화요일자 신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상케이 신문에서 검찰에 소환되는 최 씨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 보니까요. 박 대통령의 친구 체포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국정 개입 의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사히 신문하고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이번 사태에 관한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설까지 실은 거죠. 네, 정말 좋은 일로 외신을 타기는커녕 이런 일로 외신 일면을 장식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시선을 좀 국내로 옮겨볼까요? 계속해서 이번 사태 관련 사진들입니다.
네, 여기는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이네요.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저녁 사진입니다. 아직 최 씨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네. 촛불 집회가 이제 청계광장에서 열린 거죠. 네. 이날 예상보다 참 많은 사람이 모였죠. 예. 애초 집회 신고 인원은 2,000명이었다고 하던데 얼마나 왔나요? 예, 경찰에서도 그 지금 정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참가자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3, 4천 명 수준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정작 집회가 시작된 뒤 인원은 예상을 훨씬 넘었죠. 경찰이 추산한 최대 운집 인원은 12,000명이었고요. 주최 측 추산 인원은 2만 명이었습니다. 보통 경찰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다 인원을 세고 주최 측은 집회 시간대에 모인 연 인원을 추산하기 때문에 양측 간의 집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날 집회는 몇 가지 이례적인 점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들린 구호의 수위가 과거 집회보다 한층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뭐 사과하라 정도? 예. 아니면 그런 구호가 주를 이뤘죠. 좀 약한 구호였는데 네. 이날 집회에서는 하야하라, 퇴진하라 이런 구호가 공공연하게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네요. 예, 맞습니다. 경찰 대응도 좀 달랐다고 하던데요. 예, 그 서울지방경찰청은 저 집회 다음날 입장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촛불 집회 과정에서 시민들이 안내에 따라 질서를 잘 지켜줬다면서 공개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어허, 이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입장 자료까지 내서 감사를 표한다는 게 정말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저는 처음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촛불 집회뿐 아니라 전국에서 시국 선언도 이어졌는데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예. 네,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라는 이화여대에서의 시국선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지난주 수요일 사진입니다. 이화여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쵸. 뭐 말 사건으로. 예. 근데 아마 그래서 분노가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예, 이 외에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전국의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사진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예. 카이스트 학생들도 지난주 목요일에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서울대 본관 앞에서 있었던 시국선언 기자회견이고요. 네. 이건 같은 날입니다. 연세대학교 시국선언입니다. 네, 정말 많은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동참했습니다. 예, 월요일 대전에 있는 대전대와 한남대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예, 같은 날 대구에 있는 경북대고요. 네,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도 많이 동참했네요. 예. 이건 부산대에서 교수들이 직접 시국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 학생들뿐 아니라 이렇게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월요일인데요. 덕성여대에서는 그 학생하고 교수가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뭐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의 대학뿐 아니라 종교단체, 사회단체에서도 시국선언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네, 촛불 집회와 시국선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는데요. 풍자와 패러디가 그 하나였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것 같은데요. 예. 고려대학교 대나무 숲이라고 쓰여 있네요. 예, 그 대나무 숲이라는 건 대학생들의 익명, SNS 소통 공간인데요. 고려대에서 월요일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뭔가 한시 같긴 한데요. 예. 이 뜻보다는 음을 가지고 뭔가를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예, 자세히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예. 전북 원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를 교내 세 곳에 붙인 대자보입니다. 네, 함께 보니까요.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온다. 네, 헌법 제1조를 패러디한 거네요. 네. 그 헌법을 보면 제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맨 위를 보니까 헌법이 아니라 현행법 제1조라고 쓰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헌법으로는 국민이 주인인데 현재 행해지는 바로는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인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맨 끝을 보니까 아직 어린 고등학생 글씨로 부디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참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의 사회 문제 답안도 그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네. 네, 이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SNS에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뭐 국가 살림을 위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었을지를 계획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답을 쓰는 주관식 문제인데 예. 이거 다 뭐 국가 예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도 그 뉴스에서 최순실 하니까 이 초등학생도 그 사건을 아는 거죠.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른으로서 이렇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네, 창피하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오죽했으면 초등학생들까지 저럴까요? 네, 맞습니다. 한때 이 사진의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초등학생 답안 사진을 이용한 유머와 풍자는 좀 많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좀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뭔가 좀 가슴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앞서 본 풍자와 패러디, 국민들의 허탈감과 실망, 분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네. 옆에 이 성조기가 있는 걸 보니까 미국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일요일 사진입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투표소의 모습인데요. 네, 미국 대선이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현지 시간으로 11월 8일입니다. 이 긴 줄은 조기 투표를 하려고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의 사전 투표처럼 미국도 조기 투표를 하는군요. 예, 그 오바마 대통령도 조기 투표를 했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네.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에서 한 게 아니고 주말을 보내러 들른 시카고에서 조기 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7일 사진입니다. 아니 10월 7일이면 실제 투표를 한 달이나 앞두고 있는 건데 조기 투표를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하네요. 예, 그 미국은 각 주별 조기 투표 시작일이 다릅니다. 아, 네. 예, 근데 끝나는 날은 같습니다. 근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4일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는 지금쯤 조기 투표는 이제 끝났겠네요. 네. 실제 이 대선일이 현지 시간으로는 11월 8일이니까 이제 딱 3일 남은 거네요. 네,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은 어떤가요? 글쎄, 그 제가 뭐라고 하고 나기는 예. 힘들어졌습니다. 그동안 클린턴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보의 사진 한 장 보시죠. 네. 지난 월요일이 이제 헬로윈 데이였잖아요. 그때 찍힌 사진인데요. 후보가 전용기 안에서 헬로윈 마스크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장면인데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FBI의 이메일 재수사 방침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발표를 했죠. 그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말이죠. 네. 한 번 수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다시 수사를 하는 건가요? 예, 코미 국장에 따르면 수사와 관계가 있는 새로운 이메일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하네요. 재수사 방침이 알려지면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지지율이 많이 올랐겠어요. 예, 그 트럼프 후보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지난 화요일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재수사 여파 때문인지 수요일에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1%포인트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 정말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앞서 본 조기 투표의 영향도 어느 정도일지 가늠을 해야 하고요. 네. 그 조기 투표 참가자 중엔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원 비율 그리고 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를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 나온 클린턴 후보에 대한 재수사 방침,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죠. 그래서 그 미국 특별조사국에서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선거 개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이번 미국 대선은 결과가 예측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 선거 사상 가장 특이한 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3일, 과연 누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